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전평가 4회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지금 몇 시입니까? 자, 한번 써볼게요. 3시. 자, 여기니까 몇 분이에요? 55분. 그 다음에 2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게 정답인데요. 여기에 없어요. 선생님, 왜 여기에 없어요? 자, 여기 보면요. 4시에서 마이너스 5분, 마이너스 5분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시 5분 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3번이 답이고요. 이것과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친구 공원에 갔어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 영어로 써본다면 with가 되겠고요. 친구와, 친구랑, 친구하고 다 괜찮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고가 있죠. 어제 친구하고 공원에 갔어요. 자, 가방이 무거워요? 아니요. 가방이 반대인 것이요. 무거워요의 반대는 뭡니까? 원래는 무겁다가 되겠고요. 반대는 가볍다가 될 텐데요. 아오요가 들어가서 가벼워요가 답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 어때요? 적다, 적어요가 답이 되겠죠? 아니요. 도서관에 사람이 적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몸이 아파서 갔어요. 어디에 갔어요? 몸이 아파요. 당연히 병원에 가야겠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은 운전 중, 자, 이런 명사이고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운전 중이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의 이유를 얘기할 때는 and, 이어서 또는 and, 이라서 이런 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네요. 4번. 지금은 운전 중이라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이 지난번보다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엔 반대를 찾아봅시다. 쉽다의 반대는 뭡니까? 자, 쉽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어렵다, 어렵다를 찾아보면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저는 이번 시험이 어려웠어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의 반대는 뭡니까? 찬성이 되겠죠. 찬성하는 분 안 계십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홍현 씨는 맡은 일을 빨리 진행시키는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성격, 그 사람의 특징,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을 빨리 진행시킵니다. 어떤 일을 쭉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을요, 추진하다, 추진하는 능력, 추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병원에 동안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간데 이 병원에 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요. 여기서 잠을 자요. 여기서 밥을 먹어요.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2번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을요, 입원하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제 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자, 늦게까지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곤하다, 피곤해요. 이렇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와 동생은 나이가 1살 차이가 납니다. 1살 차이가 난다는 것은요. 자, 예를 들어서 1991년 이게 나고요. 동생은 1992년 이렇게 년 태어났어요. 그래서 91년생, 92년생, 그래서 연년생이라고 하고요.
쓸 때는 연년생이라고 씁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핸드폰인데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이것과 비슷한 걸 찾아봅시다. 어떻게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저렴하다가 원래 형태인데요. 기본형. 똑같은 말은요. 싸다예요. 싸다. 그래서 어떻게 싸게 구입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자, 여기에 밑줄이 있고요. 비슷한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뭐뭐지 마세요. 즉 그만두지 마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만두다의 비슷한 말은 뭡니까? 포기하다가 있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자,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give up이 되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만두지 마세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 어디에서 만나요?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다 라고 있는데 자, 내일이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나타내는 거네요. 과거 이거는 일단 아니고요.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지 마세요. 이건 좀 어울리지 않네요. 만납시다가 가장 어울리죠. 우리 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정하고 있는데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당하죠. 어제는 운동을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운동을 안 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오면 좋을까요? 이유가 오면 좋겠죠. 바쁘다의 이유, 바빠서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바빠서 운동을 안 했어요. 작년에 학교 친구들과 찍다 사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이 찍다에서 찍을 사진이에요? 미래. 찍은 사진이에요? 과거. 찍는 사진이에요? 현재. 그 다음에 찍는 사진이에요? 틀렸습니다. 자, 여기 작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과거가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학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요? 미안해요. 음악을 들어요. 잠이 들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음악을 듣다라는 동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잠이 들다. 지금 음악을 들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동사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다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듣다가가 있네요. 미안해요. 음악을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수 씨, 어제 뭐 했어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다라는 동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 뭐 했어요?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 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미래, 계획이 있고요. 자, 여기는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가 있습니다. 어떤 게 답이 될까요? 자, 이거 아니면 이거가 될 텐데요. 어제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쓰는 게 더 좋죠.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날씨는 어때요? 너무 추워요. 오늘 밤에도 눈이 오다라고 하는데 오늘 밤이라는 것은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마, maybe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올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으면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면 없어요. 없으면 이것과 비슷한 뜻을 찾아봐야 되죠. 한국어를 빨리 배우려면 자, 이제 있습니까? 네, 2번이 답이 되겠죠. 손님들이 곧 도착할 텐데 아직 다 못했어요? 뭘 다 못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를 다 못했어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음식을 합니다. 이 시간에 음식을 합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뭐예요? 청소합니다. 같은 시간에 나는 음식을 해요. 그쪽은 청소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요. 준비하는 동안일 수도 있고요. 비슷한 말은 준비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틀린 것을 골라봅시다. 틀린 것을 찾아볼게요.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항상 뉴스를 봅니다. 퇴근하면 뉴스를 봐요. 문제 없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이고 동생이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입니다. 문제 없네요. 우리 가족은 조용하듯이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까? 자, 조용하다 그리고 깨끗하다. 뭐예요? 간단하게 조용하고 고를 쓰면 되죠. 조용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자, 어제 산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는요. 왜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여기도 맞는 표현이니까요. 여기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 라고 얘기했죠. 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요.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굉장히 비슷하네요.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요. 뭐뭐게 되다 라는 것은요. 뭐뭐게 되다 어떤 것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사용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해요. 그래서 사용하게 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따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찌개를 처음 만들어 봤어요. 맛이 어때요? 아주 맛있지는 않지만 괜찮아요. 자, 한번 써볼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때 뭐뭐 을만하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먹을만해요. 먹으면 괜찮아요.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자, 틀린 것 찾아봅시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그것의 대가, 좋은 것을 하면 좋은 것을 주고요. 나쁜 것을 하면 나쁜 것을 줍니다. 그런 대가가 오는 것, 따라오는 것, 당연합니다. 당연하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회사 일로 바쁜 탓에 아내의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선물을 못 해줬어요. 왜요? 바쁜 탓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네, 잘 표현했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이 더니, 더니는요. 나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합격했다, 성적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걸 쓰면 안 되겠네요. but 했지만, 했으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틀렸네요. 어떻게 된 셈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에게서 전혀 소식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된 셈인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 썼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많이 나고 목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고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연락을 드렸겠죠. 뭐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 저 감기 걸렸어요. 학교에 못 가요. 이렇게 연락을 했겠죠. 자, 여기에는요. 학교에 못 가요.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기약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쉬었습니다. 집에서 쉬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학교에 못 가요. 학교에 안 갔습니다. 이게 맞겠죠? 선생님에게 학교에 못 가요. 말해요. 그리고 학교에 안 갔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것 중에서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 캠핑 여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여행이라는 힌트가 있네요. 가족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거는 사람들 중에서 인기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TV 프로그램 또한 캠핑을 주제로 한 1박 2일, 아빠 어디가, 힐링 캠프 등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행을 떠납니다.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캠핑 여행이 인기가 많습니다. 찾아봅시다. 요즘은요,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게 답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혼자 삽니다. 제 집은 크지 않습니다. 거실에는 소파하고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방에는 옷장과 책상이 있습니다. 부엌에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저는 제 집이 좋습니다. 자, 보면요. 저는 중국에서 서울에 와서 지금 혼자 살아요. 서울에 살아요. 자, 봅시다. 중국에서 삽니까? 아니요. 서울에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집이 크고 좋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크고가 틀렸네요. 친구와 함께 삽니다. 친구와 함께 아니요. 혼자 삽니다. 틀렸네요. 방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책상이 있습니다. 맞았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딸 미나가 수학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누가 가요? 딸이 가요. 딸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역사의 도시 경주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저도 지난해 가보았는데 경주에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거죠. 불국사와 석굴암의 아름다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미나, 딸이에요, 딸. 딸이 그런 역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서울에 불국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경주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학여행을 갑니까? 제가 아니라 딸이 수학여행을 갑니다. 둘 다 틀렸어요. 저는 경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뭐예요? 작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맞네요. 미나는 지난해에 수학여행을 다녔습니다. 아니요, 오늘이에요. 오늘 갈 거예요. 틀렸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유미 씨는 휴대폰 요금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유미 씨와 남편, 두 아들 모두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가 많이 든다. 그런데 가족끼리 통화할 때 50% 할인을 해주는 가족 할인 요금제가 있는 것을 알고 신청했다. LTE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 유미 씨는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었다. 그리고 통신요금을 매달 할인해주는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도록 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는요, 중심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OX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 내용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줄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유미 씨는 휴대폰 요금을 줄이려고 노력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요, 할인해주는 가족 할인 요금제, 이게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미 씨는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할인해주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이런 노력들, 어떤 노력이요? 요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이게 답이 되겠죠. 유미 씨는요. 요금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가족은 총 5명이다. 아니요. 4명이고요. 통화하면 50%를 할인해주는 요금을 신청했다. 네, 이거 맞습니다. 맞지만 그냥 일부분이죠. 그냥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 생각은 아닙니다.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매달 통신 요금을 할인받게 되었다. 쿠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기 첫 번째 생일 잔치를 해요. 꼭 오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먼저 살펴봅시다. 돌이라는 것은요. first birth, 아이가 태어났어요. 1년 됐을 때 첫 번째 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100일은요. 10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100일 됐습니다. 환갑은 60세고요. 칠수는 70세가 됩니다. 자, 우리 아기 첫 번째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 벌써 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썸남씨 어디 가세요? 소포 붙이러 어디에 가요? 자, 소포가 있는데 붙이러, 보내다, 붙이다 똑같은 말이고요. 자, 이건 뭐예요? 편지죠. 편지고요. 이렇게 생긴 물건은 뭡니까? 이렇게 생긴 거는 소포라고 얘기합니다. 편지, 소포, 보내다 뭐예요? 우체국이 되겠죠. 소포 붙이러 우체국에 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병원 진료 후 약국에서 무엇을 내야 약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병원에 먼저 가죠. 병원에 가면 자, 약국에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 의사가요, 우리에게 처방전이라는 걸 주고요. 이 처방전이라는 것을 들고 우리는 약국에 가겠죠. 약국에 가서 약사를 만납니다. 약사에게 이 처방전을 주면 우리에게 약사가 약을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처방전이 되겠죠.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약사에게 주는 겁니다. 한국에서 집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자, 여러분들은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를 만나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 집을 소개해 줍니다. 결혼식에 갈 때 무엇을 미리 준비해 가서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냅니다. 자,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요 하고 돈을 내죠. 그것을 축하한다라는 의미의 돈입니다. 다시 축하해요 의미의 돈이다. 그래서 축의금을 냅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정말 신나는 공연이네요. 이것은 한국의 전통음악이에요? 네, 전통음악인데요. 꽹과리, 징, 장구, 북. 자, 다시 1, 2, 3, 4 네 가지 악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사라고 하잖아요. 사, 물놀이가 되겠습니다. 사물놀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1, 2, 3, 4 할 때 사고요. 이 물이라는 것은 물건인데 이것을 악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놀이라는 것은 공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가지 악기로 공연을 하는 것 사물놀이가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한국의 면접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찾아봅시다. 한국의 면접관은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는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네,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면접을 볼 때 회사 사정에 자신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어필하는 것.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의견을 말하는 것, 나의 표현을 하는 것 중요하죠. 단정한 정장을 입고 면접관에게 목례를 하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잘 입고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모르는 질문을 받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아는 척이라는 것은요. 거짓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네, 그거 잘 알아요.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해요. 아는 척을 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한국의 체류 및 국적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찾아봅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된다. 맞아요. 외국인 등록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영주 자격. 자, 영주 자격이라는 것은요. F5를 얘기하는 거죠. 취득하려면 본인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네. 국적을 포기하는 건요. 귀화라고 그러고요. F5는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영주 자격만 취득하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국적 신청을 하려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 종합평가의 응시 시험을 보다. 시험을 봐야 한다. 맞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귀화 시험이 되니까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으면 이게 답이 되겠네요. 영주 자격만 취득했습니다. F5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요. 자, F5 비자를 받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라는 말이 틀렸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휴가에 나는 부산에 가보기로 했다. 평소에 한국 친구들이 한국 영화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부산에 꼭 가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부산은 지도에서 봤을 때 멀었는데 서울역에서 KTX로 2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 부산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높은 건물이 많고 바다 냄새가 나는 아주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도시라는 것이었다. 나는 먼저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 전당에 가보기로 했다. 영화의 전당은 아주 멋지고 독특한 건물이어서 멀리서도 잘 보였다. 영화의 전당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부산영화제의 레드카펫이 눈에 들어왔다. 텔레비전에서 많은 배우들이 여기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봤다. 건물을 가까이서 보니까 웅장해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광장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야외 상영회와 콘서트가 저녁마다 있다고 안내했다. 광장을 구경한 뒤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건물 안에는 드레스를 대여할 수 있는 상점이 있었다. 영화제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드레스를 대여해서 입고 영화의 전당 곳곳에서 셀프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자, 한번 다른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요. 평소에 한국 친구들은 한국 영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평소에 한국 친구들이 한국 영화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부산에 꼭 가봐야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요. 한국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거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부산에 대한 첫인상은 아주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도시라는 것이었다. 자, 가봅시다. 여기 보면 부산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뭐예요? 아주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도시라는 것이었다.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맞죠. 부산은 서울역에서 KTX로 2시간 반 걸린다. 확인해 봅시다. 서울역에서 KTX로 2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 2시간 반 걸린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조금 걸렸다라는 의미로 뭐뭐밖에 안 걸렸다,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광장 구경 후 들어간 건물 안에는 드레스를 대여하는 상점이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를 대여할 수 있는 상점이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런 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요. 딱 놀러 가기에 좋은 날씨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이 놀러 갈까요? 좋아요. 그런데 일교차가 심해서 아침과 저녁에는 자, 온도를 보면요. 아침과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점심에는 따뜻해요. 놀러 가면 좋아요. 그런데 아침과 저녁에는 춥습니다. 그래서요.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준비해야 돼요? 따뜻한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다가 걸칠이라고 있겠습니다. 입을 걸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걸치다, 입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뭐뭐게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옷이 아니라 따뜻하게 걸칠 옷 이렇게 게를 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 뭐 좋아하세요? 저는 짜장면을 정말 좋아해요. 짜장면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짬뽕이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요? 좋아했는데 좋아했지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짬뽕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요. 5회 마지막 회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